은퇴하면 부부 기준 월 324만 원이면 충분하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숫자일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이른바 적정 노후생활비라는 통계입니다. 이 숫자 하나 믿고 나도 이 정도면 되겠구나 안심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2억 원의 목돈까지 쥐고 은퇴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단 1년도 채 안 되어 노후 자금의 4분의 1을 날려버리고 절망에 빠지게 됐는지 그 뼈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놓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통계 뒤에 숨겨진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숨만 쉬어도 돈이 사라지는 노후 생활비의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견 부품회사에서 30년간 청춘을 바친 우성실 씨. 마침내 정년퇴직하던 날 그는 손때 묻은 낡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마음 한편으로 깊은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 퇴직금과 IRP를 합쳐 2억 원의 목돈,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110만 원씩 들어올 국민연금.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억 원 목돈에서 나오는 소소한 예금 이자까지 더하면 그가 생각한 노후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요? 우성실 씨는 스마트폰을 탁 내려놓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부부 적정 생활비가 324만 원이라는데 우린 연금 110만 원에 목돈 2억도 있잖아. 아껴 쓰면 충분하고도 남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의 마음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장밋빛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달부터 그 장밋빛 계획은 사정없이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얼마 나가는지도 몰랐는데 이젠 무시 못할 금액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통장에서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재산세, 아파트와 예금 등을 합친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연 200만 원, 월로 나누니 약 17만 원. 아파트 관리비는 평균 25만 원. 부부 통신비와 최소한의 교통비를 합치니 25만 원. 몇 년 전 하나뿐인 아들 결혼시킬 때 집을 담보로 다시 조금 빌렸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40만 원. 여기에 조카 결혼식, 친구 자녀 결혼식, 지인 부친상, 본인상까지 거절할 수 없는 경조사비로 월 평균 30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우성실 씨는 통장 앱을 끄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외식 한번 제대로 안 했는데 매달 137만 원이 그냥 사라지고 있네. 그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희미한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안감이 현실의 공포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홀로 계시던 80대 노모께서 감기 몸살인 줄 알았던 병이 폐렴으로 악화되어 대학병원에 입원하신 겁니다. 상태가 잠시 호전되어 요양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시 악화되어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그리고 상태가 안정되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그렇게 지옥 같은 8개월이 흘렀습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요양병원비로 월 200만 원, 24시간 간병인 비용으로 월 350만 원.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도 한번 다녀오는 날엔 비급여 항목까지 더해져 수십만 원이 추가로 깨졌습니다. 우성실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월 110만 원의 연금은 500만 원이 훌쩍 넘는 병원비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결국 노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저금 2억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병원 원무과에서 문자가 날아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픈 어머니 앞에서 돈 걱정을 하는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고 밤마다 내가 불효자인가 하는 자책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우성실 씨에게 남은 것은 깊은 슬픔과 처참하게 쪼그라든 통장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병원비, 간병비, 약값 등으로 사라진 돈은 무려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핵심이었던 2억은 순식간에 1억 5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137만 원의 고정비를 내고 나면 연금 110만 원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목돈을 야금야금 깨서 생활비를 메꿔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적정 생활비라는 숫자는 건강하고 빚도 없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아무런 경조사도 없다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나 가능한 신기루였음을 그는 뼈저린 절망감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성실 씨의 뼈아픈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성실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명백한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첫째, 평균의 함정과 보이지 않는 비용의 이중 공격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말하는 평균, 적정이라는 단어에 너무 쉽게 안심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는 평균이 아닙니다. 특히 우성실 씨가 겪었듯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은 대출 원리금이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 크게 다가오는 세금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간과합니다. 실제로 한 금융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가구 10곳 중 3곳은 여전히 대출을 갚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둘째, 희망생활비와 현실 소득의 엄청난 격차 때문입니다. 한 경제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5060 세대가 희망하는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77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0만 원대 수준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은퇴 후에도 재취업 전선에 내몰리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인 것입니다. 셋째, 의료비 외에 숨겨진 5대 리스크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은퇴 설계 시 우리는 의료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복병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성실 씨는 부모님 의료비와 자녀 리스크라는 두 가지 복병을 동시에 만난 셈입니다. 한 경제지에서는 여기에 황혼이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그리고 세금 폭탄 등을 더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함정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막연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균이 아닌 나의 고정비부터 계산하십시오.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꺼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1단계 필수 고정비입니다. 예상 지역 건보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 원리금을 월 단위로 환산해 더해보세요. 2단계 변동 고정비입니다. 최근 1년간 지출한 경조사비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 평균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최소 생존 생활비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둘째, 의료비 블랙홀에 대비한 재정 방화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우성실 씨에게 어머니를 위한 의료비 전용 비상자금 5천만 원이 따로 있었다면 그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노후 자금의 일부를 비상의료 예비비로 명확히 구분해 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실손보험 외에 간병인 보험 가입 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돈 먹는 하마가 아닌 현금 창출원으로 자산을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유일한 자산이 세금과 관리비만 잡아먹는 집 한 채뿐이라면 이를 매달 현금이 나오는 구조로 바꿀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월 현금을 확보하고 집값 하락 위험도 국가가 보증해 줍니다. 물론 자녀 상속 문제 등 단점도 있지만 당장 내 노후가 벼랑 끝에 몰렸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희망 회로를 끄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십시오. 내 노후 계획을 3가지 시나리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A 시나리오 건강하고 행복한 최상의 시나리오. B 시나리오. 약간의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을 겪는 평범한 시나리오. C 시나리오. 우성실 씨처럼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장기 요양을 하거나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목돈이 들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 C 시나리오에서도 내 노후가 완전히 파산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노후 생활비의 진실이 다소 충격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비용과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며 안일하게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오늘 당장 당신의 통장을 열어 진짜 생활비를 계산하고 내 노후 계획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노후가 아니라 숨 쉴수록 행복이 쌓이는 노후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